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이제 어제부로 추석 맞이 그 종목 대상담을 마무리를 짓고요. 또 2주 동안 고수 서바이벌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2주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로 맞서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편안한 고수익 수익 매매의 국내 최강자시죠. 소로스님, 그리고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시죠. 서일규 소장님, 이렇게 두 분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지지한다 하고 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로스님이 1번, 그리고 서일규 소장님이 2번입니다. 자, 2주 동안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지는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에 5588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요. 전화 상담은 1599-7770번입니다. 종목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주 동안 대결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 이제 먼저 각오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종목대 상담에서도 열연해 주셨던 소로스님부터 각오를 여쭤보죠. 예.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좀 갈증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해소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담감 또는 여러분들이 또 내일장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즐겁게 좀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좀 즐거운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서일규 소장님의 각오 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일규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다음 주까지는 제가 출연을 쭉 해오면서 매일매일 장세의 그 대처 방안과 향후 시황을 갖다가 하루하루 짧게 장을 대처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것이며 전반적인 그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목별로도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도록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의 대결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고수의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오늘 1600선을 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나 싶더니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8거래일 연속 팔았고요. 또 호주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 부분은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미리 언급해 드렸지만은 수급에 대한 변화입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변화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환율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아직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가들에게 만족도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환율에 대한 원달러에 대한 환율 부분이 나름대로 수급에 대한 전형적인 매수의 기조를 갖기 위해서는 1,200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포지션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1,100원대에서 계속 하방에서 놀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지만은 외국인의 순매도 성향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결코 약 300억 정도의 매도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수급의 변화가 단기간에 확실한 매수의 패턴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현재 시장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증시가 또 조정을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여부가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서일규 소장님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장세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포지션이 지금 유지되는 가운데서 장이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반등을 노리고 어설프게 지수 관련 중대형주를 매수하다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보다는 오히려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구간이고, 지금 현 장세를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충분히 다음에 저점이 이제 충분히 나왔고, 반등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단기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 중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장세에서는 지금 그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뭐 IT라든지 은행, 건설, 혹은 뭐 완성차 이런 쪽을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코스닥 쪽에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이나 테마주들 위주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데는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시고요. 소로스님 지지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서일규 소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문자와 전화로 모두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투표에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시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소로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가야겠죠? 우리 서일규 소장님께서 또 잠깐 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논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반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왜 중요하냐? 현재 시장이 여러분들도 뭐 다 투자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개인화가 돼 있는 매수 주체 흐름으로서는 현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주식시장에 먼저 뛰어들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수급의 동향이 아닐까. 물론 수급의 동향의 영향이 모든 시장에서 다 상승의 원동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확인했던 바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들의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저희 역시도 지금 코스닥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 흐름 또는 코스닥의 열풍, 이런 걸 상당히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의 뭐 차스닥 오픈도 지금 앞두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 상황까지 계속 지켜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일일천하, 쉽게 말해서 일부 개별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지금 현재 수급의 동향의 상황은 아직도 개인이 매수에 선호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아직도 시장은 개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매수세가 나서지 않는 한은 우리들의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시각의 발상의 전환 전에 앞으로도 계속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급의 동향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곡히 요즘 조정장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봐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소로스님께서는 수급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투자 전략이 또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또 외국인들 역시 계속해서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서일규 소장님은 향후의 대응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향후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추석 전주부터 해서 항상 그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VF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1700포인트를 넘었으면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현금화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1700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주었는 시점이 9월 23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키포인트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난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지수는 상방향이다.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틀었고, 위쪽 방향으로 틀면서 주가는 당연히 오랜 기간의 행보 흐름이 그친 후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당히 그 급락 혹은 급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해오는 가운데서 17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럼 지금 장세는 그러면 더 이상 더 빠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진다고 봅니다.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60일선 지지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종합지수가. 그러면 60일선은 적어도 지지를 안 해주겠느냐? 거래량도 찌글찌글 조금씩 나왔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60일선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척하면서 단기적인 2, 3일간에 살짝 반등을 줍니다.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지수를 더 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정인데 이 조정의 끝자락은 어디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은 좀 더 거쳐야 된다. 그 거치고 난 후부터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즉 1720포인트 이상도 돌파하는 그러한 급등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코스피 중대형 업종보다도 아무튼 그 장을 틈을 타서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5월달, 4월달, 5월달 코스닥 시장이 한참 급등을 해주고 난 후부터 지금은 많이 숨죽어 있다가 요즘 와서 지금 약간씩 급등의 흐름, 테마의 흐름이 정책 테마주들을 비롯해서 어떤 뉴스의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의 흐름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살짝 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주식을 새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소로스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저도 싶은데요.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상 주가가 하방선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는 상황에서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주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앞서가는 전략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투자적인 방향을 조금 더 앞서서 제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조정의 마무리 시점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번 주에 8일이죠. 7일인가 8일 날 그 예상되는 옵션 만기일 있지 않습니까? 네. 옵션 만기일에 대비한 현재 선물구도나 외국이나 선물구도나 현물구도의 매매 공방 그 투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옵션 만기일의 시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일차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일단 현 시점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은 옵션 만기일 시점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수급의 변화를 통해서 봐도 외국인이 계속적인 매수 주체로 지금까지 약 24조 원에서 25조 원 매수를 하고 1, 2조 원 정도의 최근 상황 한 2주 정도의 매도를 했던 모습을 보였을 때에 단기적인 그 매도의 수급 조절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 동향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이나 하락이냐로 놓고 본다면 사실 하방성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다고 해서 또는 300억 정도의 매도했다고 해서 그 물량이 사실 3조 원 정도의 현재 물량이 갖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시점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조정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그런 구간 속에서 어떠한 그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봉의 상태 흐름을 보면은 정확한 지금 오늘 금일 60일 선상이죠. 60일 선상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오늘 장에서 일치적인 매수의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일부 아래꼬리형의 형태를 보이면서 상승 주도를 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봉의 상태입니다. 일봉의 상태의 흐름으로 예측을 했을 때에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그런 시마리가 어디까지가 그러면 조정이 예상되느냐. 물론 일봉의 상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60일선에 대한 근처에 지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봉의 상태의 흐름은 변칙, 트릭이라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트릭적인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120주선에 대한
하방선 약 1580포인트 정도의 선에서 기술적인 하방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옵션 만기일 시점까지의 조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관망 상태에 있지만은 옵션 만기 전후 상태에서 기술적 추세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로스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옵션 만기일 이후로는 장이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 교수장님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뭐 단기 조정이 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고 또 우리 그 방송 초반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호주의 금리가 이제 3.0%에서 3.25%로 0.25% 상향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됨으로 해서 G20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금리 인상에 이제 나섰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올 연말까지는 출구 전략을 각국 나라들마다 안 한다. 또 생각을 안 하겠다. 내년 초에 하겠다. 내년 초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 위기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출구 전략에 대한 항상 불안감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일단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그렇게 크게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장이 빠지면은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거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항상 이 주식시장은 이 순환매로 이 과거의 역사의 그 순환매로 항상 돌고 도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3월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2005년도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자, 주목하세요. 2005년도 1월부터 보십시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자 이렇게 긴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긴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이 긴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박스권을 상향 돌파를 합니다. 그죠? 자, 왜 제가 2005년도 3월달 차트를 12월부터 차트를 펼쳐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때 당시의 수급과 지금 상황의 수급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포인트의 역사적 순환매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등이 쭉 나옴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장대 연봉을 두드리 맞죠? 그죠?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옵니다. 장대 연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하락합니다. 그죠? 21선을 무차별적으로,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무차별적으로 깨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하락하고 돌아서는가,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까만 선이 61선이거든요. 자, 61선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 잠깐 해주죠? 네. 예, 잠깐 해주면서,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61선도 무차별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때의 수급 상황과 지금의 수급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갑니다. 다시. 깨고 내려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까지 깨느냐. 자, 요 빨간 선 비스무리한 게 뭡니까? 요게 분홍색 선이죠? 이 분홍색 선이 121선입니다. 이 120선에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형성합니다. 잘 보세요. 121선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 조정을 끝내고 상승으로 나옵니다. 이때 상승은 어떻게 되냐? 그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이야기예요. 돌파한다는 이야기. 자, 보십시오.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 돌파 나와버렸죠. 쭉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2005년, 2004년 당시 이 수급 상황과 지금의 수급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장이 흘러간다는 그 측면을 저는 2주 전, 3주 전부터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170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는 현금화를 시켰고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조정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예. 상승은 1% 넘게 상승 마감했지만은 우리나라 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종합지수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종합지수 한번 보십시오. 잠깐 차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박스권도, 이러한 박스권 지지대 라인도 거의 뭡니까? 갭으로 그냥 갭 하락해버렸죠? 그리고 이 지지선도 깨버렸고, 오늘 미국장 반등이 나왔는데도 다시 한번 또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2차 지지 구간은 여기 또 박스 구간입니다. 이것도 깰 것이냐? 물론 61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까만 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잠깐 반등은 나오겠죠. 아까 그 차트를 보셨죠? 2005년도 1월달 차트. 예.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61선에 잠깐 반등은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그때서부터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 이때까지 흘러왔던 주도주 여러분들 아시죠? 예, IT, 완성차 이쪽으로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아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다시 정고점을 치고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시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등을 하고 또 정고점을 깰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소로스님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역시 차트 얘기가 했기 때문에 아까 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주봉 차트 뭐 짧고 굵게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선이라는 것은 항상 상방향을 돌파했느냐. 상방향을 돌파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거고요. 하방향,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정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정선에 대한 눌림목 현상으로 주가가 하방선을 보일 때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는 차트적인 정석 플레이는 주가는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봉 상태, 일봉 상태의 흐름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봉 상태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 싸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봉 상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좀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역시 지난주에 투자가들에게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초반을 통해서 이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조정의 논리를 일단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박스권입니다. 지난해 8년도죠. 8년도 5월에서 6월장이네요. 5월, 6월, 7월장에 해가 됐던 일단은 시장의 상승 기조가 120주선을 돌파를 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120주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의 시장은 더 이상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고를 외쳤던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은 예전에 박스권 상황을 미리 제가 이건 투자가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게 말씀드립니다. 이 박스권에 대한 물량 추리를 과연 가볍게 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을 가볍게 돌파하고 실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선으로 먼저 조정을 받고 돌파를 시도를 했다면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 측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볍게도 시장의 유동성이나 모든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탄력을 받다 보니까 주봉이 120주선을 돌파를 하고 난 후에 강력한 상승 국면을 만들고 난 후에 돌파 이후에 바로 그 전 2008년도 초반 장의 흐름과 비슷한 매물벽이죠. 매물벽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전형적인 조정의 흐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0주선에 대한 기본적인 단기 주가 조정이 일단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이 지수포인트 개념으로 따진다면 1580포인트의 전 후방 10포인트 정도의 유격을 둬서 1570에서 1590 정도의 그 유격선 안에서 1580포인트 기준선에서 매수,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 시점을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조건문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얘기를 무조건 이 시점에서 상승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넌센스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환율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환율 부분이 이 시점을 통해서 1,200원대의 돌파, 장중에 대한 돌파 여부나 1,200원대로 안착 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볍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의 경우에 원달러의 환율이 1,200원대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만약 하방선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조정 희마리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소로스님이고 2번이 설교 수장님이신데요. 자, 잠시 투표 현황을 살펴볼게요. 소로스님께서 43% 정도의 지지를 받고 계시고 지금까지는 설교 수장님께서 57%의 지지율을 받으시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이제 선착순 300분께는요. 하이리스니건 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고수의 이슈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고수의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설교 소장님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조정 국면에 진입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건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뭐 많은 그 시청자분들 그 호응도를 지금 뭐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이 이제 찌글찌글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지니까 빠지는 쪽으로 지금 투표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지는 게 마냥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61선에 지금 어느 정도 안착해 있으면 61선에서도 살짝 반등이 나올 것이고 왜냐면은 물량을 틀고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물량을 틀더라도 어느 정도 급등이나 상승을 시킨 후에 물량을 고점에서 틀지 절대로 찌글찌글한 가운데서 물량 틀면은 주가는 하한가 가겠죠.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어느 정도 60일선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약간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반등 후에 다시 한 번 더 장대 연봉을 한번 밀어줄 것이다. 살짝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1500포인트에서 1530포인트 그 근방 그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1600포인트를 미국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하게 깨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가장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종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2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어땠습니까? 예, 2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실적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삼성전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4조 1000억이에요. 2분기보다 훨씬 더 많고 약 4조 1000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2분기 때처럼 삼성전자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등이 없고 약보합으로 마쳤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마시고 짧게 반등을 노려가지고 매매하실 것 같으면은 장중 매매로 해서 단타로
예, 여러분들 그 아시죠? 깽가리 부대, 예, 단타 부대. 깽가리 막 치면은 확 들어갔다가 그죠? 와 들어가다 이거 좀 메소기가 욱 들어갔다가 깽가리 좀 나작 하면은 우르르 톡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깽가리 부대 단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대형주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지수 관련주를 갖다가 중대형주를 갖다가 단타 치기는 좀 버겁다, 힘들다. 이걸 어떻게 단타를 치냐? 매수매도 자유롭지도 못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저녁 때 장 마감 후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일경제나 인터넷 각종 사이트 있죠. 각종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은 뭐냐? 정부 정책 관련주라든지 어떤 그 이슈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기사들이 많아요. 그거를 계속 훑어봐야 됩니다. 훑어보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보십시오.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일단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뭐였습니까? 코스닥 쪽에. 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최근에 와서 뭐가 움직였습니까? 예, M&A 그 기사가 많이 이슈가 됐죠. 네. M&A 뭐 합병 이런 쪽으로 해서 삼성 이미징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합병을 하겠다 내년 초에. 그래서 삼성 이미징이 급등이 나와 막 상한가를 막 들어가는 막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매매도 좋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삼성 이미징이 합병될 수 있다 가능성 하는 게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기사화됐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거를 잘 읽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삼성 이미징을 강보합 출발하면은 당연히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슈화 되는 게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그죠? 대우 인터넷 포스코에서 관심이 있다 해서 이 대우 인터넷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M&A 이슈화 되는 게 또 뭡니까? 현대상사도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A 관련주에서 또 이제 요즘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그쪽에서도 지금 최근 급등이 나왔고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게 뭡니까? ULS 관련주 그죠? 그리고 기사화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같이 막 코롱아인의 비트컴부터 유비케어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코롱아인의 비트컴부터 상한가 막 들어갈 때 유비케어가 오늘 한 9% 8%였대 했어요. 오늘 촥 들어갔다가 다 들어가니까 싹 들어갔다가 한 7% 8% 그저 먹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최근 남북 그 경협주, 경협 관련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죠. 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뭡니까? 남북 경협에 관계되는 내년도 예산을 30% 정액을 한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남북 경협주가 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화전기, 광명전기 우리 방에서도 지금 광명전기는 지금 수익이 극대화되어서 계속 홀딩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패턴 오늘 또 오후장에 유니슨 수주 공시해가지고 중국에 풍력 관련 4조 원 되는 곧 임박되었다. 계약이 공급 계약 체결. 해서 갑자기 보합에서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한가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거 상한가 잠깐 풀리면 싹 들어가려고 회원님들한테 딱 눈에 힘 딱 주고 봤는데 결코 풀리지가 않더라.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이런 매매할 수 있는 코스닥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환매로 지금 테마주나 급등주들이 돕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수혜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타 매매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소로스님께서는 또 이제 향후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건지, 어떤 업종들을 위주로 봐야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 역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사실 조정장에서는 거래소나 코스닥 부분이 다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정이랄까 가벼운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는 조정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정책 테마주나 일부 또 급등 패턴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의 시각을 보면서 코스피 지수의 관련주 종목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옵션 만기 이전까지라도 내일 장이 하루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장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한 부분에서 머나먼
그 어떤 그 미래 추세적인 어떤 흐름만 이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일일천하의 움직임, 쉽게 말해서 급등 패턴, 이미 이제 급등 패턴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좀 이 자리에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저는 급등 패턴으로 거의 상한가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그 많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서율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 패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수익적인 부분이나 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강하고 그쪽의 분야에 테크닉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또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설교 소장님 같은 분에게 요즘과 같은 조정장에서 코스닥이 꼭 아니라도 좋고 어떤 것이 있지만 이슈화되는 종목들에 대한 급등 패턴에서 수익 구조가 가장 잘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우리 설교 소장님이 아닐까라고 제가 먼저 요즘 조정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 시각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반론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도 아직은 코스피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분명하게 계속 재차 반복하지만 수급이 기관의 매도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관의 매도는 1800포인트 선상까지의 펀드 한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관의 매도의 흐름은 지수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기관의 매도의 싸움과 바뀌었다면 저는 반드시 현 시장의 흐름은 추세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 조절로 예상되고 있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 조절의 의미가 현 시장의 약세장의 하락장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에서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의 흐름도 보이는 가운데서 과연 그러면 약세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도 실적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니 해도 실적적인 부분, 유동성 관련주는 유동성에 의해서 많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주에 여러분들한테 타켓을 맞춰라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일천하의 흐름이나 코스닥의 수급 상태가 양호한 흐름을 외국이나 기관의 흐름으로 해서 양호한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코스닥의 선호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침장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되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급등들을 따라잡는다는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나 또는 여러분들이 워낙 안전 투자를 위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량주, 실적주를 종목을 중심으로 저점 선취매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단기 낙폭이나 조정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을 가져야 될 그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3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 9월장을 통해서 8월 이후에 9월장에 사상 최대의 판매고를 기록한 자동차 관련주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9월장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동차 업계에서의 유류급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내포가 돼서 물론 9월장에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소나타를 중심으로 포르테 여러 가지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가 4분기 시점은 실질적으로 연말과 새해에 연출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가세가 이루어지면서 판매고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성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해 봐달라.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두 분의 투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서율교 소장님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자, 솔로스님께서 48%, 서율교 소장님께서 52%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서율교 소장님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계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부터는 시청자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신 종목들 위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경남 양산입니다. 경남 양산이요? 예. 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또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까? 핑크에어요. 코스닥 핑크에어요.
네, 팅크웨어.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100%고요. 네. 그 14,800원에 그 매수를 했습니다. 14,800원에 100%씩이나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매수를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이 종목에 이렇게 100%씩이나 매수를 하셨는지? 그 전에부터요. 네. 내비게이션 그 만드는 회사가 돼가지고. 네. 좀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몇 푼 샀다가 그 한 1년 가지고 있다가 좀 팔고 그랬는데요. 네. 요번에도 그 또 좋은 저번에 한번 또 요 TV에 보고 그 또 한번 또 그 나와가지고 앞으로 좋아진다 또 흑자가 나고 이래서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소로소님께 잘 이제 들어볼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소로스님, 좀 전에 자동차 업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100% 그 주식 투자의 격언에 따지면 몰빵은 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투자가님께서 굉장한 자신이 있으셔서 아마 몰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좀 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안도의 그 전략을 좀 통해서 우리 투자가님께 좀 힘이 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간단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14,800원대 매수한 그 가격대 회복은 시간의 싸움일 뿐이지 인내의 결과가 달 수도 있으니까 꼭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것은 내비게이션의 최대 강점 관련주기 때문에 통신장비 관련주로서 최대 강점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압니다. 아이나비 하면은 내비게이션 생각이 나죠. 우리 앵커님이 오늘 아이나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종목을 또 이렇게 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억이 또 생생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군이 약 39억에서 자본금이 861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퍼죠. 예, 퍼의 기준이 지금 현재 약 7배 정도의 퍼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종목의 주가가 하방선을 그었는데 혹시 악재나 또는 부실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 2분기 때에 사상 최대 매출, 그러니까 분기 상황에서는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상반기 때의 신제품뿐만 아니라 그 판매 또는 원가 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과 평가를 갖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월 이후에 올해 9월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1년간 자사주가 물론 이 종목에 대한 거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사주 거래에 대한 22억 정도의 취득 얘기하는 부분도 주가 관리 차원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을 보니까 약 11,000원, 1,900원 정도의 주가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극락의 흐름을 보인다라면 물론 역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소로소가 제시해드린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회복, 다만 매수에 대한 열기, 세력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래가 많이 부족한 종목이라다 보니까 거래의 변화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11,500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500원대를 돌파한다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4,000원대까지 상승, 14,800원까지의 상승 변화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이후에 3분기, 4분기 시장까지의 기술적 회복이 꾸준하게 실적 부분으로서 크게 역행, 그러니까 적자 전환이나 어떤 또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약 16,000원대까지는 무난한 목표가 제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자동차 시장도 현재 호황을 맞고 있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상담을 또 한 통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는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영진약품. 영진약품이요. 매수가랑 또 매수 비중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매수가는 1,700원이고요. 네. 50%.
50%. 50% 정도요. 영진약품 이제 신종플루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요? 이게 지금 산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안 올라가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주가가 좀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설교 소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설교 소장님. 예. 부산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예, 경상도 분이시네요. 예. 지금 일단 영진약품을 오래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뭐, 비중이 50%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예, 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왜냐면은 이 보통 1,000원짜리 주식 이런 거는 비중을 좀 많이 실지 마시고, 또 지금 같은 좀 조정 양상이 좀 전개될 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는데, 물론 뭐 매수가가 안 오니까 비중을 못 줄이시는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영진약품이 보면은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이나 이 실적을 봤을 때도 약 7억 정도 적자가 났죠. 예, 적자가 났는 회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가, 상승을 한 이유가 뭐 신종플루 테마 해가지고 면역 증강제에 대한 어떤 바람이 불면서 어느 정도 영진약품도 하나의 그 신종플루 수혜주다. 이러한 기대감에서 약간 상승의 폭을 좀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진약품은 보실 때 2분기에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어떻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기대는 모으고는 있습니다만은 영진약품을 일단 전체적인 틀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최근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그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은 무엇의 계절을 합니까? 독서의 계절을 하죠. 그죠? 그래서 독서의 계절. 그래서 최근 독서 관련주, 그죠? 전자책 관련주, 테마들, 뭐 아이리버 뭐 해가지고 뭐 인큐브테크, 예스24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을은 독서 계절. 가을, 겨울이 가면서 또 상당히 강세를 띨 수 있는 업종이 또 한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건 테마고, 전자책 테마고, 또 하나는 제약입니다. 제약. 예, 이 제약 업종 중에서 제약 업종들이 가을, 겨울이 가면서 상당히 강세를 띨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수가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제약 업종이 하나의 방어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방어업종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상승 패턴으로 지금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상승 패턴으로 전개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직전 고점이 1722원입니다. 1700 약 한 20원 정도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7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했는데 요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앞쪽에서 보셨다가 다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직전 고점의 거래량과 직전 고점의 거래량과 여기 보시면 직전 거래량과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죠. 그죠? 대량으로 터진 거래량이 나옵니다. 요 거래량이 지금 9월 14일 날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터져 나오고 난 후부터 저점을 다지면서 지금 상승 패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물을 소화하고 1700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약업종은 지금 LG생명과학을 대표로 해서 SK케미칼부터 해서 여러 업종이 동아제약이라든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관점으로 보고 조금 더 홀딩하면서 매수가 위에서는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진약품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고수 서바이벌 이제 소로스님과 설교 소장님이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2주 동안 대결을 펼쳐 주실 텐데요. 최후의 승자는 어떤 분이 돼서 또 나중에 또 대결을 펼치시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 함께해 주신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수 서바이벌 대결을 펼쳐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메시지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이후 7시부터는 하이리치 사이트에서 이제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무료권 이후 가져가셔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